자, 두 번째로 볼 것이 선서 의무입니다. 자, 출석한 증인은 신문에 앞서서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죠. 그랬음에도 거짓말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자, 2번 체크하시고 만약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진술은 다 증거로 못 씁니다. 자, 조문 갑니다. 자,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자,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사후선서인가요? 사후선서겠죠? 사후선서이거나 뭐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사선선서가 원칙입니다.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해서 선서 전에 위증의별을 경고해야 되는데 이 판례에서 보듯이 이 위증의별을 만약에 경고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선서가 중요한 거지. 이건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밑에 나와 있듯이 경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이걸 굳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증인이 이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해야 됨에도 그걸 몰랐다 뭐 그런 내용 못 들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거짓말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벌을 경고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중대한 위법 X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방식법입니다.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 선서서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선서는 각 증인마다 합니다. 증인마다 합니다. 대표 선서 안 됩니다. 대표로 누가 혼자 나가서 선서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해요. 단체 선거는 가능해요. 이거 차이가 뭐야? 대표는 혼자 가서 선서하는 것을 말하고 단체는 가끔 TV에 나오던데 전부 기립하는 거죠. 전부 기립하고 단체로 이렇게 떼창하듯이 하는 선서, 그건 가능합니다. 소송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된다. 자, 선서는 동일 신급에서 동일 증인에 대한 선서는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증거 결정에 의해서 신문할 경우에는 다시 선서를 해야만 됩니다. 자, 선서 무능력자 봅니다. 증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꼭 좀 주의를 기하시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자, 16세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 두 사람은 선서 안 해도 됩니다. 선서 무능력자로 불립니다. 16세 미만이에요. 이하도 아닙니다. 조심하시면 되고요. 색깔 칠할게요. (16세) 이하 또는 15세로 바꿀 수 있어요. 틀려요. 미성년자라고 쓰면 또 틀립니다. 기출입니다. 자,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했다면 어떨까? 선서를 시키면 안 되는데 선서를 시키고 했다면 어떨까? 그럼 그 선서 무효죠. 선서 무효지만 선서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는 안 되지만 증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거야. 그치? 아니, 선서 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안 시켜도 되는데 선서를 시키고 한 것 자체가 선서 증언 내역에 영향이 있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선서만 무효가 될 뿐이지
증언의 효력에는 하등 문제가 안 돼요. 밑에도 보면 여기 증언 의무 칸을 가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뭐 형사 미성년자, 선선 무능력자, 심지어는 여기 4살, 뭐 6살, 10살 등도 증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언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증언의 효력을. 그래서 16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선서만 무효가 될 뿐이지 이 증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꼬맹이도 유아도 증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서 무능력자가 한 그 발언도 증언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효하다 밑줄. 자, 위반 제재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그때는 과태료를 처하는데요. 이건 50만 원이네요. 앞에는 500만 원이었지? 그렇잖아. 출석 거부는 앞에는 500이었는데 여기는 50입니다. 자, 이 50 숫자 바꿀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즉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런 말 안 붙었지? 그 말은 뭐다? 통상의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정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배웠던 감치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다 정지효가 있습니다. 앞에 그 2가지만 예외를 하고요. 조심하시고 여기도 조심하시고. 자, 3번째로 볼 것이 증언 의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증언을 비우는 이유가 증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신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죠. 이 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불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에게는 증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 능력. 3번 체크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무능력자도 이 증언 능력을 갖죠. 자, 증인의 증언 능력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하면 됩니다. 진술이란 말을 왜 공술이라 썼을까? 공판정에서 진술하기 때문에 공술이라고 쓴 거예요. 기억에 따라 한다는 말은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걸 주관설리라 합니다. 객관설이 아니고. 자, 유아도 인정된다고요. 인정된다. 그래서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판례는 4살, 6살, 10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나이 더 어려워요. 다 증언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 3살 나오잖아. 3살. 그치? 3살 여기 3살 전부 다 증언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위반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사나 증언을 거부했을 때에는 이건 앞에서 했네. 그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항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앞에는 선서고요. 앞에는 선서고 여기는 증언이잖아. 증언을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즉시 항고. 여기서도 집행정지효가 있다. 똑같이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의무가 끝났고요. 권리 볼게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첫 번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증인 의무가 있는 증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증언이 아니고 증인, 그런 점에서 증인 거부권과 구별되는 거죠. 출석 자체는 해야 돼요. 출석 자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 출석했어요. 출석했고
선서했습니다. 선서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증언을 거부하는 거야. 증언 의무가 있는 자가 거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증인 거부권과 구별됩니다. 자, 증언 거부권은 자기에게 부죄, 이 짐을 등에 진다 할 때 그 부자입니다. 자기에게 지워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 그치? 특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죠, 자기나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누굽니까?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런 사람들이죠. 자,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소추나 증거 공소제기를 당한다는 말, 그치? 여기 당하거나 이랬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리고 내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나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의미를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자, 그 관련 판례가 나옵니다. 자,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은 모든 사실에 미칩니다. 구성요건적 사실, 누범, 상습범, 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효 등 이 모든 사실에 다 미쳐요. 자, 관련 판례입니다. 방금 앞에 조문 읽었죠. 형사소추란 이미 저지른 사실, 그치? 이미 저질렀다는 것은 과거형이잖아, 그치? 과거형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증인 증언에 의해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과거형이 아니잖아, 그치? 비로소 범죄가 되는 부분은 고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앞조문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인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오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끊고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관련된 증인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라도 그것은 증언 거부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5인 5판. 그렇지? 오판돼요. 자기 범행한 것으로 오판돼요. 유죄 판결 받을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이 오판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런 것도 증언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